내가 태어나고 이쪽에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고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받았던 내 고향 부산이고 또 내 아이들이 자라야 될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산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이 좀 마음이 좀 상해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되고, 아이들조차도 부산이 노는 곳이 없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만한 곳이 없다. 뭐 우리가 알바를 해도 서울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부산이 괜찮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참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도시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부산이 역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 전부 부산에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커서 다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산이 오히려 대한민국 근대화에는 큰 공헌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시를 따먹는 데는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발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보존의식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젊은이들에게 나는 부산이 좋다, 부산에 살아야 되겠다, 부산에서 뭘 성취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은 조선기자재업이나 자동차 부품산업, 해양물류산업, 뭐 건설업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성장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원하는데 우리 부산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런 것을 주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 아니냐. 제일 좋은 직업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계와 도전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뭐냐? R&D 사업이고 작지만은 강한 창조기업들, 그런 산업들을 부산에 유치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과 또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그런 산업들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부산은 사계절 관광이 안 되는 도시예요. 겨울만 되면 호텔 방이 절반 이상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취업해가 있는 직원들조차도 직업을 잃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이 관광산업을 발전할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호 공약을 스마트 신시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해양관광 인프라가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미래 10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항만 도시예요. 그런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잘 활용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게 3,000명씩 이래 들어와가지고 부산에 관광을 하고 부산을 떠나가기 전에 점심을 먹는데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든지 뷔페를 공원에서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위상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정말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긍심도 좀 일깨우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들, 또 그래 미래지향적인 직업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당당한 직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사실 박관용 의장인데 배웠죠. 근데 저의 정치적 서성일 뿐만 아니고 저의 멘토죠. 박관용 의장에서 가장 귀하게 배웠던 것은 끊임없이 책을 봐라는 것이죠. 공부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분이 말씀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내공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많이 주셨죠. 또 한 분은
저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지만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 헤엄 잘 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고, 나무 잘 타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농담을 하시면서도, 말 잘하는 놈, 말을 많이 하는 놈은 말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정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새겨서 해야 된다.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우리 어머니 말씀이 평상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살면서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그리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주라라고 했거든요. 그 정치는 배려예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런 거를 참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 멀리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늘 어머니가 그 편하게 하시는 툭 던지는 말, 그 속에 삶의 진실이 있었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참 우울한 이야기죠. 그것이 운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집이 어렵지 않았다면 지금 국회의원을 안 했을지도, 또 정치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부터 사실 축구를 할 수가 없는 학군 제도가 되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공부를 하는데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벌어가지고 5명의 자식을 학교에 다 보내는 건 제가 보기에도 무리였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도 어머니가 학비를 잘 안 줘서, 줄 수 없어서 학교를 가기 싫어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중학교를 가고 나서도 그런 환경이 바뀌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내 담임 선생님께서 네가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장학금도 주는 그런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했던 기계공업고등학교를 갔었죠. 그때 국립이었는데,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 회비를 거의 다 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돈 안 타고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청난 도움이 됐었죠. 그 위에도 방송통신대학을 갔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남들처럼 입시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경야독을 해서 방송통신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졸업 기간이 좀 길었어요. 늘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것이 운명인 줄도 모르겠다.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이라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좀 도전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은 절대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면 희망도 커진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부산 사람 이진복 단디 하겠습니다.